안녕하세요, 축구먹입니다. 파리하고 도르트문트가 4강에 진출한 가운데 이제 남은 건 아스날 미넨, 레알과 맨시티입니다. 두 경기 다 레전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경기를 보면 더 재밌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넨의 예상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넨은 4-2-3-1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른쪽 위 중요 결장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는 카드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코만과 그나브리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풀백에 게이루와 마즈라위의 가능성이 있고 제 예상은 게이루입니다. 삼선 미드필더 자리도 라이머와 파블로비치가 경합할 예정이고 제 예상은 라이머입니다. 아스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중요 결장 선수는 팀버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주전이 불확실한 자리가 4자리 정도입니다. 톱에 하베르츠를 쓴다면 조르지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톱에 제주스가 간다면 하베르츠가 메잘라 자리에 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왼쪽 윙도 요새 마르티넬리가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트로사르와 경쟁할 것 같습니다. 왼쪽 풀백도 아스날에게 매우 고민거리인데요. 키비오르가 지난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진첸코는 주중리그 경기에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토미야스도 있습니다. 제 예상은 이름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의 핵심은 전방 압박입니다. 물론 아스날이 홈보다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긴 하겠지만 전방 압박에 워낙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많이 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에른 미넨의 골킥 상황에서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상황처럼 좁게 압박 라인을 만든 뒤에 롱킥이나 패스미스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공을 뺏고 나서의 핵심은 아스날이 얼마나 소유권을 오래 갖고 있는지입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 소유권 회복, 공을 돌리며 체력 회복의 구조를 가져가길 원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을 오래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전방 압박에 체력만 쓰고 역습을 막겠죠. 실제로 1차전 아스날 2번의 실점이 모두 역습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방 압박이 맞지만 실상 속으로 중요한 건 전방 압박에서 따낸 공을 잃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미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넨의 좋은 역습 퀄리티를 만들었던 자원 중 2명이 빠졌습니다. 바로 코만과 그나브리죠. 빠르고 역습에 특화된 자원인 두 선수의 부상 공백이 역습 퀄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홈이 아니라 미넨의 홈에서 열립니다. 양팀의 전력이 비슷할 땐 보통 홈팀이 경기를 주도하고 싶어 하겠죠. 투엘의 생각을 추측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은 아스날에게 역습의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스날 공격 자원들의 마무리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마르티넬리, 사카, 하베르츠, 제주스의 역습 시 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저 4명 중에는 마르티넬리가 가장 역습에 특화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역습 수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두 선수는 발이 빠르지 않아서 역습 시 수비에 능한 자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 선수가 출전한다면 아스날의 역습 시 수비 완성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전방 압박과 역습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시티와 미넨입니다. 맨시티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4-1-4-1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가 시작되면 3-2-4-1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워커, 아케, 스톤스는 훈련에는 복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수비진에서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입니다. 워커, 아케, 스톤스의 몸 상태에 따라 셋 중에 한 명이 나온다면 아칸지는 센터백과 우풀백 중 한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셋 다 제외하고 아칸지 센터백에 루이스 우풀백이 될 수도 있고요. 레알은 중요 결장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추아메니가 카드 징계로 빠질 예정이고 나머지 두 선수는 부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알은 4-3-1-2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경기와 센터백 한 자리 정도만 바뀐 라인업입니다. 이 경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지공, 레알의 속공입니다. 홈에서도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선 더더욱 역습 위주의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경기를 더더욱 주도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맨시티의 지공 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플레이 첫 번째입니다. 그릴리시나 포든같이 공 키핑되는 윙어가 몇 명 당겨주고 중앙 미드필더인 베실바나 더브라이너가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뛰어서 홀란드를 보거나 45도 컷백을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핵심은 돌아뛰는 베실바와 덕배가 모두 정발 크로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로스, 발베르데, 카마빙가의 하프 스페이스 커버 반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패턴 플레이입니다. 그릴리시처럼 볼 키핑되는 선수가 자신 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옆으로 패스를 해줄 겁니다. 그때 프리해진 선수의 중거리 슛이라든지 다시 안쪽으로 넣는 패스가 나올 수 있죠. 실제로 1차전에서 맨시티는 포든과 그바르디올의 중거리 슛 득점이 이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플레이입니다. 후벤 디아스만 남겨놓고 그바르디올이나 워커까지 올려서 한쪽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해서 과부하를 일으키고 로드리같이 킥 좋은 선수가 반대쪽 혼자 있는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릴리시 혹은 도쿠 같은 선수의 단독 돌파가 일어납니다. 맨시티는 원 센터백이라고 부를 때도 있을 정도로 센터백까지 올려서 극단적으로 지공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때가 레알의 기회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역습 전환 속도가 미친듯이 빠르므로 역습 때 그냥 넓은 측면 쪽 뒷공간으로 뛰면서 크로스같이 킥 좋은 선수가 한 번에 전환 롱킥을 넣어줄 때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전 레알의 득점도 이런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양팀의 차세대 스타인 홀란드와 벨링엄의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맨시티는 홀란을 그저 마무리 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내려오면서 연계를 시킬지가 궁금합니다. 벨링엄 역시 역습 위주의 축구에선 아무래도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보다는 덜 돋보이기 때문에 안첼로티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큰 변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경기 다 퀄리티가 높고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 매우 핫한 네 남자의 머리 싸움이 챔피언스리그 4강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